네, 관광은 대표적인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이 세계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차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큽니다. 이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면 왠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방송도 많이 하시고 요새 많이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뭐 늘 바쁘죠. 뭐. 예. 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맡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4년요. 4년이요? 4년 됐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인데요.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갔습니까? 아주 뭐 4년 예.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워낙 뭐 바쁘시게 지내시니까. 예. 작년에 1,000만 명 넘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1,000만 명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왜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우리나라 오는데도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명은 사실 대단한 건데 그렇죠. 뭐 많은 나라들이 1,000만 명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인도 이런 나라, 일본도 역사상 한 번도 1,000만 명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로서 이건 시작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00만 명은 이 하나의 전환점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진정한 관광 산업, 산업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면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작년은 1,114만 명 정확하게 오셨는데 올해 상반기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4% 플러스 됐습니다.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원래는 상반기는 좀 슬로우예요. 원래는 상반기는 좀 토로고 후반기부터 물려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6월 벌써 100만 명 이상 들어오셨고 한 달에 이제부터 7월, 8월, 9월 뭐 등등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그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력 덩어리예요. 일본, 중국 사람들보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박 대통령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번에 중국에 가시면서 맞습니다. 한국의 입으시고. 이미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갈까 말까 했던 사람도 지금부터 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야겠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이 저희 박 대통령 그 국빈 방문의 효과가 대단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어떨 때 가끔 이제 제주도 행사에서 가보면은 제주도에 굉장히 중국 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중국 말들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본토 중국 분들도 있지만은 홍콩, 대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 인구 중에서도 중화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밀듯이들 오시는데 그 한국에 대한 그런 매력을 이제 서서히들 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서울부터 서울 수도 관광에서 이제 도시 문화 이런 것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하나는 서울에 오면 깨끗하거든요. 세계 대도시 중에 서울만큼 깨끗하고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됐고 그러면서도
이 골고루 매력들 다 쇼핑은 최고예요. 네. 한국의 쇼핑은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시장 가면은 새벽 3시에도 예. 패션 쇼핑할 수 있다고. 예. 거기서 패션 타워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타워 하나에 500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그 트렌디한 패션들이 축석으로 계속 만들어내면서 새벽 3시에 가도 디자이너 옷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죠. 없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가장 큰 낙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갈 때 쇼핑이죠. 쇼핑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가격도 그러니까, 비교적 싼 편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디자이너 옷인데 한 10만 명 이내는 정말 괜찮은 옷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다가 뭐 물론 뭐 그 명품 아웃렛 갈라 몰이고 다 있잖아요. 뭐 이 아주 전통 시장에서부터 뭐 몰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는 음식 문화. 지금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다양하고 이게 최근 한 5년 만에 아주 획기적으로 폭발한 그런 음식 문화가 발전됐어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 음식들이 이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음식도 이 모던한 코리안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퓨전 요리 뭐 아주 맛있는 그런 작은 요리들이 이렇게 한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한국의 이태리 음식, 한국의 프랑스 음식, 한국의 뭐 동남아시아 음식들이 그것도 맛있어요. 그 본국보다도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좀 한국적인 코드를 집어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한국형 레시피가 나오는 거죠, 따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뭐 광주 이런 대도시 보면은 소위 그 고르메 커피점,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커피 커피점도 엄청 많고요. 엄청 많다고. 그것은 세계 1위예요. 소위 이제 병당 뭐 이렇게 인구당 뭐 이 저 고급 커피점 그 밀도가 한국에서 1위입니다. 근데 그 커피들이 정말 맛들이 기가 막힌 맛들이에요 지금. 어느 집을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집 다 아닌데 그 중에는 최고 좋은 것들이 세계에 떨어지지 않은 가장 그 좋은 맛들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다가 뭐 우리 지금 자연도 그동안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제 그 지방에 가도 지방에서도 일단은 그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골고루 그 도로망이고 뭐 KTX이고 뭐 지방 공항이고 이렇게 접근성은 너무 좋은데 가보면은 자연이 또 너무나 잘 보존돼 있고 정정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사계절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에다가 거기다가 유교, 불교, 뭐 기독교 문화, 뭐 도석적인 그 어떤 그 뭐 자마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적 흔적들이 군데 있으면서 소위 이제 새로운 그 재충전, 리프레시 효과 볼 수 있는 데는 한국처럼 집중적으로 골고루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활기차고 이제 에너지가 한국의 에너지 그거만 해도 그것은 세계인들은 완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그 유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단 이제 인프라가 없어요. 그건 문제죠.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무조건 오는 것만 다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과감하게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확대하면은 관광 시장은 깔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중국만 봐도 작년에 중국 사람 중에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이 8,200만 명이었어요.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한 거의 6천만 명이 홍콩이나 마카오 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위 중국 영토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외국 나가는 것 중에 1위는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80만 명 한국에 왔죠. 근데 그것은 아주 그 작은 시작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에서 작년에 중국 내에서 관광 이동 인구가 29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9억, 그 13억 명의 인구가 1년에 두세 번 여행했다는 얘기지. 근데 중국 사람들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중국에 다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외국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1년에 10%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내가 볼 때 내가 확신한 건데 그것을 점점 폭발할 겁니다. 10%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0%, 3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일 가깝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건 정정 지역이지 뭐 다양한 매력 가지고 있죠. 사계절 뚜렷하죠.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하고 너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두려워할 정도의 다른 것도 아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한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만 해도 앞으로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숙박 인프라 만드는데 호텔 하나 지는데 2, 3년 걸리잖아요. 인허가 과정만 1년 걸려요. 왜냐면 호텔 하나 지려면은 30개 부서에 90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지금 사장님 말처럼 지금 당장 결정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걸리고 그렇죠. 거기서 또 인허가 과정 거치면서 또 시간 걸리고 하다 보면은 정작 이 중요한 이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갈 수가 없구나. 이런 나쁜 인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이제 대체 그 숙박 시설, 예를 들어서 코리아 스테이라고 도시형 민박업.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 외국 관광객들 홈스테이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합법화됐고 지금은 좀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또 어떤 작은 지금 여관이나 모텔로 운영하는 것을 관광 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이제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다른 산업 분야처럼 우리는 그 과거에 IT 산업을 키웠을 때 민간 기업들한테 그냥 하시오 놔두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력을 집중시켜서 뭐 투자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신소재도 만들고 뭐 신기술도 개발하고 그건 다 국력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했죠. 뭐 무슨 펀드도 만들고 또 무슨 코스닥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관광 산업 지금 이런 국력을 집중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 선전하고 있고. 저도 사장님 오신 데서 공부를 했는데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이 금융이고 그 다음이 관광, 그 다음이 자동차더라고요. 단일 산업으로 단일 산업은 그야말로 이 굴뚝 없는 산업인데 이런 좋은 이런 우리 관광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찾아오는 손님들만 잘 관리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거만 볼 필요 없고 앞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경제들이 기존의 산업 그 구조들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성장해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자리 없는 성장이다 보니까 국내 경제들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뭐 이렇게 대나라가 큰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 이제 방문자 경제, Visitor Economy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자 경제. 그건 뭐냐면은 일시 재료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우리 인구는 5천만 명이면은 우리 국내 시장 5천만 명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광이라는 것을 이제 그 지금의 자원 아니고 완전히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키우면은 그러면은 동시 재료 인구가 많아진다고. 예를 들어서 한 제주 하나 보세요. 제주도 인구가 55만 명인데 거기 1년에 방문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와요. 외국인만 해도 150만 명 왔죠, 작년에. 근데 인구보다 3배 많은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 왔어요. 거기다가 국내 관광객들이 한 900만 명 정도 왔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제주 인구는 50만 명인데 동시 재료 인구가 제주도에 거의 100만 명 돼요. 거의 2배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며칠간 머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국내 경제, 소위 이제 제주도 그 로컬 GDP 형성하는 규모가 그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비지털 이코노미 우리가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지. 왜냐면 사람들 점점 여행을 하려고 하고 점점 관광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정책들 다 맞추면은 소위 이제 그 국내 경제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메스틱 활력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Size Wicked Korea. 동대문 삼겹살 반찬. 반찬 more please. I love it. Coming to Korea? Check out Size.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예, 예. 한국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사장님? 지금은 78년 예. 왔으니까는 36년째죠. 36년이면 예.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한국에서 더 오래 사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역사 예. 반 이상 같이 살았죠.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임명되셨을 때 우리 한국 관광공사 사장을 외국인한테 맡겨도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보면은 완전히 한국 관광의 이 살아있는 전도사가 되셨는데 예.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죠. 뭐 그렇죠. 예. 물론 뭐 이제 36년 됐으니까 뭐 36살 된 한국 사람 마찬가지죠. 많지 않죠. 예, 그보다도 더. 예. 뭐 같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관광공사 맡게 된 것이 사실은 예. 외국인 출신이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매력과 우리의 그 장점 이런 단점 다 한발 뒤로 서서 한번 볼 수 있게. 예, 예.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이 최고다 말하면은 좀 뭐 당연히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의무가 자랑하는 거다.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외국인 출신이 한국은 최고다이라고 하면은 다르죠. 외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일본, 뭐 중국, 동남아시아, 뭐 유럽까지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관광 분야 그 전문가를 만나잖아.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발상이 너무 좋다. 이게 외국인 출신이 시키다는 거는 그거 정말 신선한 그런 발상이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지난 4년간 외래 관광객 증가세가 누적된 증가세 한 70% 가까이 돼요. 그거는 그 같은 기간에 세계 1위예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 중간에 뭐 싱가포르 조금 한 25% 네. 한번 승가했는데 그 앞하고 뒤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4년간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뭔가 달라졌는데 한국 관광이 물론 이게 복합적인 거지. 예, 때를 잘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정말 이 세계 사람들한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트렌디하고 이제 해퍼닝 플레이스예요. 이제 여기는 뭔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돼요. 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 홍보대사 싸이 선정하셨거든요. 물론 뭐 싸이 지금 뭐 세계적인 가수인데 특별히 선정하신 어떤 계기랄까 어떤 게 뭐 세계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국가 브랜드 또 어떤 효과적인 관광 이미지 만들려면은 독특한 개성 있는 아이콘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생각할 때 프랑스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아주 구체적인 뭐 프랑스 와인, 뭐 프랑스 패션, 뭐 이렇게 패션 중에서 그냥 패션 일방적인 패션도 아니고 디자이너들, 뭐 코코 샤넬, 뭐 이렇게 이브 생로랑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떠오르죠. 아이콘이 떨어져. 예. 근데 그 아이콘들이 어떤 장르보다 훨씬 더 강해요. 훨씬 파워풀하죠. 예. 그런 아이콘들이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이 세계인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이게 동토가 아니고 아주 예를 들면 K-팝 이거는 장르인데 근데 싸이 그건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싸이처럼 이렇게 아이콘화된 한국 그 음악 그 스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싸이예요.
사이에 그 강남 스타일 지금 유튜브에서 16억 뷰 넘어갔다는 게 그것은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16억 뷰 중에 제가 그 미국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유튜브에서 강남 스타일 본 사람 중에 강남 그리고 서울, 한국 한번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이냐? 90% 넘어요. 와. 그러니까 강남에 수용 못 하잖아요. 이런 그 아주 아이코닉한 그런 히트 하나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폭발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뭐 내일 모레 안 오더라도 언젠가 한국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야 된다고. 뭐 사회 분위기, 뭐 개성적인 표현은 뭐 다 넥타이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해방될수록 이게 폭발적으로 장의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 분야마다. 그 싸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싸이도 소위 이제 한국 제도 내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좀 반발하고 좀 나가서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개발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한국의 그 원래 어떤 잠재력 개발하는데 그거 필요해요. 해방. 예?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근데 그것은 조금씩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패션이고 미술이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잠재력, 한국인들의 그 존재성 나오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뭐 오랜 기간 이렇게 또 이제 공기업 사장으로서 참 우리 관광을 그야말로 한 차원 이상 이렇게 올리는데 참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또 계획과 또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뭐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하여튼 관광하고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세계적 그 이미지 만드는데 계속 좀 역할을 하고자 하고 관광은 이제 미래 뭐 희망 산업이니까 그 아주 광범위하니까 거기에서 뭐 인프라 개발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거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 참 누구보다도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관광산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쉽게 주시죠.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 스위스예요. 스위스요. 그러니까 한국은 스위스 이상의 어떤 관광 경쟁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지금 관광 산업 경쟁력 매년마다 1위예요. 근데 스위스는 유럽 3억 시장인 유럽의 중심의 조그만 나라인데 비싸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 다 가잖아요. 한국은 앞으로 스위스 이상의 세계 부자들의 또 이게 아시아 뭐 최소한도 23억 인구의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아시아 부자 나가서 세계 부자들의 휴양지, 모임 장소, 놀이터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가장 비싸면서도 재밌고 즐거운 그런 관광 강대국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못 살리는 것들이 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은 어느덧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 관광객 1,000만 명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더 큰 관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다시 찾고 싶은 한국, 내 집같이 편안하고 추억거리가 넘치는 이 관광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